안녕하세요. 테슬라 그리고 나스닥 3배 레버리지 TQQQ 투자자 태맨입니다. 매일매일 테슬라 그리고 나스닥 관련된 소식을 업데이트해드리며 시황을 분석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테슬라 그리고 TQQQ를 바라보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TQ맨 채널은 유튜브 이외의 다른 채널, 예를 들면 카카오톡 리딩방을 운영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뉴욕 증시는 14일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46% 하락한 34,089에 마감. S&P 500 지수는 0.03% 내린 4,136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57% 상승한 11,960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미국 증시에 단연 주목해야 할 부분은 1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였습니다. 이날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1월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연방준비제도가 예상보다 더 오래 긴축을 유지할 근거가 강화되었죠. 1월 CP는 전달보다 0.5% 올라 지난해 12월에 0.1% 상승해서 상승폭이 더 커졌습니다. 전년 대비로는 6.4% 올라 전달에 6.5% 상승보다는 낮았으나 시장이 예상한 6.2%보다 상회하였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음식료 가격을 제외한 1월 근원 CP도 전월 대비 0.4% 올라 시장이 예상한 0.3% 상승을 웃돌았고요. 1월 근원 CP 상승률은 전월 대비로는 12월과 같았습니다. 전년 대비로는 5.6% 올라 시장이 예상한 5.5% 상승을 웃돌았으나 12월에 5.7% 상승보다는 낮았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으나 예상보다 빠르지 않을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가 있었는데요. 어제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의 발표가 이를 확인시켜주는 분위기를 보여주면서 장 초반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며 출발하였습니다. 인플레이션 둔화의 기복이 있다는 점은 연준이 예상만큼 빠르게 정책을 선회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최근 발표된 고용 지표를 보면 노동시장도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 같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이죠. 지난달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린 주요 원인은 주택 임차료 등 주거비용이었는데요. 1월 주거비용은 전월보다 0.7% 올라 전체 CP 상승분의 전월 대비 거의 절반을 차지했고요. 전년 동월보다는 7.9% 상승하여 근원 CP 상승분 전년 대비에 거의 60%를 차지했습니다. 연말 진정세를 보이던 에너지 물가가 다시 고개를 든 것도 인플레이션 완화의 제동을 걸었는데요. 지난달 에너지 물가지수는 전월보다 2.0%, 전년 동월보다 8.7% 각각 오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휘발유와 천연가스가 전월 대비로 각각 2.4%, 6.7% 급등하여 전체 에너지 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지속해서 하락해온 가솔린 가격이 유가 안정화 속에 반등하며 에너지 가격이 월간 변화량으로 4달 만에 상승한 부분이 CP 하락폭을 완만하게 만든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헤드라인 그리고 코어에서 압도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는 여전히 월간 변화량으로 0.7% 상승하며 실제 주택시장 둔화를 전혀 반영 못하는 추세 지속했다고 볼 수 있고요. 시장은 소비자 물가지수의 주거비 지표가 실물 반영을 조만간 시작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올해 들어 미국 주택거래額전년 동기 유사한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여전히 5% 중반의 모기지 금리로 거래량은 아주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렌트비 중위값 역시 작년 10월 이후 절대값이 하락 추세이며 연간 변화량으로 보았을 때 상승폭 역시 빠르게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CP에서 특이한 부분은 의류인데 신발을 제외한 액세서리 대부분의 카테고리가 이례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물론 강력한 고용시장을 기반으로 소비자들이 여전히 저가 소비재들에 대한 소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날 발표에 대해 미 언론들은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올해 고착화할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분석하면서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과 미국 시장에서는 연준이 3월까지 기준금리 인상을 마무리하고 하반기 중 금리 인하로 전환할 가능성을 많이 기대하고 있었으나 인플레이션 장기화 가능성을 고려할 때 최소한 차례 추가 금리 인상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시장의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쏟아졌는데요.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통장의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이날 지표 발표 후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1월 물가 지표와 관련해 예상했던 대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정상화되고는 있지만 그 속도가 느리다며 우리가 원치 않는 훨씬 더 많은 관성과 지속성을 가질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즉 금리 인상을 더 할 수도 있고 더 길게 지속할 수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패트릭 카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도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한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막바지에 가까워진 것으로 보인다고 발언했습니다. 이날 국채금리는 상승했는데요. 연준 통화정책에 민감한 미국 2년물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약 2% 올라 4.63% 선에서 움직였고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3.79% 선까지 올랐습니다. 월가의 대형 투자은행인 JP모건은 미국 뉴욕 증시를 추가 투자하지 말라고 권고했는데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가격에 책정되지 않은 데다 최근 인플레이션 등에 대한 호재를 너무 비싼 가격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JP모건의 마르코 콜라노비치가 이끄는 전략팀은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최근 호재를 너무 비싸게 책정하고
위험에 안주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 매수를 중단할 때이다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마크로 전략팀은 우리는 주식 랠리가 다음 단계 상승에 대해 펀드멘털 차원의 확신을 얻지 못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고요. 포지셔닝이 회복되면 1분기가 미국 주식의 고점이 될 것으로 이들은 전망했습니다. JP모건은 최근 경제지표의 약화와 기업 실적 예상치의 하향 조정이 이번 랠리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으로 자금 유입은 활력을 잃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연금의 과잉 자금 상태도 올해는 주식에서 채권으로의 재분배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시장이 경기 침체에 대해 가격을 책정하지 않고 있으며 에너지 위기, 우크라이나 전쟁, 급격한 통화 긴축이 발생하지도 않은 것처럼 거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이에 따라 미국 국채에 대해 약간 비중 확대하면서 보다 방어적인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상승함에 따라 미국 전기차주가 일제히 랠리했는데요. 특히 테슬라가 7.51%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헤지펀드의 전설 조지 소로스가 테슬라의 지분을 3배 늘렸다는 소식이 테슬라의 급등을 이끌었습니다. 소로스는 지난 분기 테슬라 주식을 3배 이상 늘려 거의 25만 주를 사들였었는데요. 이에 따라 그의 테슬라 주식 보유량은 33만 2046주로 늘었습니다. 이는 악재를 압도하기에 충분했는데요. 이날 뉴욕 버팔로에 있는 기가팩토리 직원들이 노조를 결성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나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만약 버팔로 기가팩토리 직원들이 노조 결성에 성공하면 테슬라 최초의 노조가 되는 것이죠. 테슬라는 이날 또 가격 조정도 발표했는데요. 가격 조정으로 인해 신차 가격이 전년 대비 6% 정도 상승할 전망입니다. 차량 가격이 상승하면 이익 마진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또한 테슬라 주가 상승에 일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일간 변화량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래일 동안 약 6% 이상의 하락이 있었지만 14일 거래에서 이를 만회하는 7% 이상의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간 변화량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만 약 6%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간 변화량 살펴보겠습니다. 약 20%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슬라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200달러 선을 지켜주는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200달러를 가뿐하게 뚫고 210달러 선을 테스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전 여러 영상들에서 210달러 선이 중요한 지지선이자 저항선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210달러 선이 지지선이자 저항선으로 작용했었고요. 2022년 5월부터 22년 11월까지에도 이 부분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210달러 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210달러 선을 강하게 뚫어주고 밴드 상단을 터치하러 가는 움직임을 보여주느냐가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200달러에서 210달러 선을 유지하면서 밴드 상단을 터치하러 가는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200달러 위에서는 현금 비중이 없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일부 확보를 위해 입절을 하여 하락 리스크에 대비하라고 조언드리고 있습니다만 본인의 상황에 맞게 그리고 본인 판단하에 잘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QQQ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증시가 하락할 것이라 예상하여 최근 25달러 부근에서 QQQ를 모두 손절 매도하였는데요. 어제 상승을 해주면서 다시 상승 밴드에 올라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로 튈지 위로 튈지 애매한 상황인 거죠. QQQ는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23.7달러 선 부근을 지지해주는지가 중요한데요. 일단 오늘의 움직임이 중요하겠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지켜볼 때에는 주로 S&P 500 차트를 참고하는데요. 저번 영상에서 S&P 4200선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S&P 고점과 저점에 정확히 중간되는 지점이거든요. 9거래일째 고점을 낮추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거래에서는 정확히 그어놓은 추세선 중간에 위치하면서 4136선을 지켜주었네요. 오늘 S&P 지수의 흐름을 지켜보면서 매매를 대응할 예정입니다만 저는 지금 그어놓은 추세선대로 시장이 하락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테슬라, TQQQ 모두 매수하지 않고 관망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제가 자주 보는 세 가지 보조지표인 스토캐스틱 슬로우, RSI 그리고 MFI가 전부 고점을 가리키고 있고요. 시장의 심리를 잘 나타내는 공포 탐욕 지수도 현재 탐욕과 극도의 탐욕 경계선에 위치해 있는 것이 저희 매수 버튼을 망설이게 하고 있습니다. 빅스 지수도 2월 1일 저점을 찍고 계속 상승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달러 지수 또한 2월 초 저점을 찍고 상승 흐름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틀리게 된다면 가지고 있는 수량으로만 상승을 즐길 예정이고요. 추가 매수는 시장이 더 하락하면 보조 지표 및 여러 가지 지표들을 참고하여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ven when you feel low, you can still go. Even when you feel slow, you can still go. Even when there's no hope, you can still go. I never answer to no, man, I still go.